요번에 그 국정조사에서 증인선서 거부하면서 도망갔지 않습니까? 이 박상용의 심리가 정확히 뭔가 한번 완전대 분석을 해보는데요. 박상용 검사는 원래 처음부터 자기는 조작기소 국정조사 증인선서를 거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제 어제 나왔던 증인들 중에 유일하게 혼자만 선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야, 이 사진이 진짜 예술이죠. 이거 보십시오. 다 일어나가지고 선서하는데 자기 혼자만 이렇게 그냥 앉아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기간보고에서 증인선서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다른 증인들이 일어나 선서하는 동안에 그대로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요. 서영교 위원장이 왜 선서를 안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유를 설명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서영교 위원장이 마이크 없이 얘기해라. 네 얘기를 들어보고 마이크를 줄지 말지 내가 판단하겠다.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다. 나는 마이크가 있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마이크 가지고 또 이제 시비를 계속 걸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단 박 검사를 내보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조사에서 나오는 증거들과 관련해서 자기가 얘기하면은 결국은 위증죄로 처벌받을 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는 선서할 수 없다. 이게 실제 이 박상용의 말이었는데요. 김승원 의원이 오는 14일에 박상용이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으니까 그날 나와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14일에는 나와서 선서하고 국민 앞에 떳떳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증인 선서 거부할 권리를 보장해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면서 서로 아주 시끄러웠는데요. 네, 이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상용 증인은 선서를 하지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박상용 증인은 왜 선서를 하지 않죠? 그 이유를 소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자, 아니 그냥 이야기해 보세요. 마이크 필요 없습니다. 소명을 해야 위원님들이 들으실 거 아닙니까? 마이크를 반납하세요. 안 들리시는 분들. 내가 그 다음에 마이크를 줄지 안 줄지 판단할 테니까 반납하세요. 예, 지금 박상용 증인은 가장 지금 중요한 사람이고 오늘 국정조사의 중요한 핵심 증인입니다. 갑자기 선서를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죠? 선서하지 않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선서를 안 하는 이제 이유에 대해서 자신이 막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퇴장했잖아요. 선서 거부하고 38분 만에 퇴장했는데 기다리라 그랬는데 사실 이제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소명서 7장을 남기고 퇴장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거학을 수사한 사람인데 왜 지금 여기서 거학을 옹호하느냐 이러면서 아주 정말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양분남 의원이 박상용 떳떳하면 증인 선서하고 진실 밝혀라 이렇게 좀 얘기를 했거든요. 한번 들어볼게요. 박상용 검사가 지금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률상 증인 선서 거부할 수 있죠. 자유니까. 그렇지만은 박상용 검사가 우리가 확인된 자료, 녹취록, 발언 내용을 보면은 액을 복구를 합니다. 본인 스스로도 읍소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사건의 해결 주십시오. 이런 말이 됩니다. 근데 본인은 언론과 SNS를 통해서 서 변호사가 사건 해결을 제안했는데 내가 거절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정당당하다면은 이 자리에서 그것을 입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런 것을 입증한 자리에서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입증해야 될 자리에서 증거 선서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조사장에서 보이는 태도는 매우 비겁합니다. 정당하지 않고 검찰 선배로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박상용 검사가 여기서 떳떳하게 증인 선서를 하시고 입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박상용 검사가 증인 선서해 주기를 바라고 정 못하겠다면 퇴정해 주시길. 제가 거학을 수사했습니다. 근데 왜 그 거학을 이렇게 또 옹호합니까? 네, 제가 거학을 수사한 사람인데 왜 거학을 옹호합니까? 왜 내가 말을 못하게 합니까?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건 내가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이유를 설명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하라 그랬는데 자기가 마이크 없이는 말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사실 저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자, 역대 국정조사 등에서 국회 증인 선서 거부한 주요 인물들이 누구냐? 전두환이 있습니다.
1988년 50 청문회 때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2013년도에 국정원 댓글 의혹 국조특위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나와가지고 또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죠. 2013년 국정원 댓글 의혹 국조특위에서 역시 이거를 거부했었습니다. 그리고 조윤선 장관이 있었죠.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조특위에서 증인 선서 거부했습니다. 이종섭, 신범철, 임성근 2024년 최혜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김용원 인권위 국감에서 김용원 의원이 또 증인 선서 거부했습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2025년 법사위 국감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박상용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몇몇 보십시오. 전두환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유죄 받았죠? 내란. 원세훈 어떻게 됐습니까? 다 그때 그랬었죠. 유죄 인정되고. 김용판, 조윤선, 이종섭, 신범철, 인성근 지금 현재 이 세 분은 재판 받고 있는 중이고, 김용원도 마찬가지고, 이완규, 박상용. 다 결과적으로는 죄가 있는 사람들이 증언하라 그러니까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겁니다. 박상용 씨 그렇게 여기저기 나오면서 방송에 나와가지고 떠들어대고 자기가 잘했다고 실제 서민석 변호사의 말이 틀리다고 주장하면 그러면 증인 선서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선서를 하고 자기 자신의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뭐냐? 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국조는 위헌 위법한 국조다. 국정조사를 발의한 의원 상당수가 이재명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국정조사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실제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이걸 인정할 수 없다. 아니 자기가 이거를 인정할 수 없다? 그 자기가 이게 위헌이고 위법이다 이걸 판단을 해요? 자, 두 번째, 누구든지 자기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한다. 나 이거 거부할 수밖에 없다. 왜? 나 지금 형사소추 당하거나 유죄 판결 받을 사실이 드러날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건 사실은 이제 자기가 자기 죄를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148조가 있는데 여기에 맞춰가지고 내가 거부할래. 나 진술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기의 죄를 사실은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게다가 세 번째가 되게 웃기는 건데요.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에 발판이 되는 국정조사에 응할 수가 없고 공소 취소 안 할 거라는 약속을 니네가 하면 내가 선서하겠다. 이런 말을 해요. 와, 진짜 웃기지 않나요? 공소 취소 안 할 거라는 약속을 하면 선서하겠다. 내가 뭐라고 하든 무조건 나를 네가 위증으로 고소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좀 하는 거거든요. 야, 근데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실제 지금 현재 그 국정조사 하기로 되어 있는 7가지 사건은 이미 다 수사가 다 끝난 사건들이기 때문에 뭐 계속 중인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일과 관련해 가지고 이 국정조사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가 적법한 조사 권한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정해져 있는 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에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국정조사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기가 그냥 거부하면서 이거 위헌 위법이니까 난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나머지 검사들은 증인 선서한 나머지 검사들은 뭡니까? 자기네 위헌 위법이니까 못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위헌 위법이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맞는 말이 아니고 실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는 두 번째 이유겠죠. 내가 증언을 하게 되면 내가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소제기 당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말인 것이고 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이거죠. 니네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하려고 이거 만든 거 아니야? 공소 취소 안 할 거라고 약속해. 그럼 내가 선서할게. 무슨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를 짓거려고 되는지 너무너무 한심스럽죠. 자,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 박상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수사를 받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감찰 지시해서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TF에서 7개월째 수사받고 있다. 그리고 서울의 소리와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 고발에 따라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으로 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모해위증교사,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공무상 비밀누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으로 공수처에서 수사받고 있다. 또 서민석 현 민주당 후보자와 백정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부인이 대검찰청에 고소고발한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정보통신망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 등으로 또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회의는 없었다고 밝힌 이 박상용이를 다음 주 위증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제 이게 사실은 그래서 자기는 얘기를 못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니네는 나를 위증죄로 고소 고발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나 여기에 협조할 수 없다. 나 증인 선서 해가지고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없다. 지금 이 얘기를 계속해서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시기엔 어때요? 이 사람 말이 맞나요?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이 무슨 소리야? 국정조사가 위헌하고 위헌적이고 위법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얘기 좀 합니다. 들어볼게요. 국정조사는 국회의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요. 국회법과 헌법 모두에 위반되지 않는 상황이란 말씀 드리고요. 박근혜, 최순실 수사와 재판 중에 국정조사 안 했습니까? 이번 윤석열 비상계엄, 내란, 수사와 재판 중에 국정조사 안 했습니까? 이 국정조사는 국회의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요. 국회법과 헌법 모두에 위반되지 않는 상황이란 말씀 드리고요. 박근혜, 최순실 수사와 재판 중에 국정조사 안 했습니까? 이번 윤석열 비상계엄, 내란, 수사와 재판 중에 국정조사 안 했습니까? 네. 실제 이거는 위헌 위법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게요. 국정조사는 현재 지금 법에 명시되어 있고요. 국회가 국정조사할 권한이 위헌적일 수가 없고요. 형사 진행 중인 이 소송의 재판에 관여할 목적인지 아닌지는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위헌재청 신청을 하든지 헌법소원을 하든지 절차에 따라 가지고 확인을 하면 됩니다. 지금 자기는 다른 수많은 검사들과 똑같이 선서하고 증언을 하면 됩니다. 자기 말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됩니다. 괜히 되지도 않는 말을 하면서 여기저기 쫓아나와가지고 자기 말이 맞다고 아전인수하고 곡하가세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 사람 되게 웃기는 게 자기 죄가 너무너무 분명한 그런 녹취가 나와도요. 막 그중에서 한두 문장만 빼가지고 이거 아니지 않느냐. 이건 이제 봐라. 내 말이 맞았잖아. 이런 식으로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해대고 있어요. 와, 진짜.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부화 내동하는 몇몇 법조인들이 있죠. 이제 그들은 기본적으로 기득권 세력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종류의 그런 개혁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현재 있는 이 국민들의 이 분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개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검사로서 사건에 얼마나 조작하고 얼마나 문제가 있는 행동을 했는지를 한번 봅시다. 어제 있었던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것만 이겁니다. 이건 어제 드러난 거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검사에 의해 제출된 서류 다수가 조작된 것이 많았고 이재명 대통령 한 명을 타겟으로 정치 공작된 것이었다. 이게 드러났어요. 자, 그 근거를 들어볼게요. 우선 박상영이 뭐라고 얘기했냐. 박상영이 방송 나와서 장르만 여의도 나와서 한 말이에요. 이화영, 김성태 발언 이외에 다른 증거나 객관적인 증거 없다. 박상영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이따가 한번 들어보죠. 또 리호남에게 돈을 줬다고 그랬거든요. 300만 달러, 500만 달러. 근데 리호남을 어디서 만나서 줬냐? 필리핀에서 만나서 줬다는 거예요. 근데 필리핀에 없었어요, 리호남이가. 또 그리고 실제 300만 달러라고 하는 돈을 전달을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몸에 숨겨가지고 들어갈 거 어쩌고 그러는데 그 돈을 숨겨가지고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게 높이만 쌓아보면 높이만 3.7m래요. 그럼 어떻게 쌓아서 가져가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누구를 통해서 드러났느냐? 국정원하고 이런 데에서 나온 기관 증인들을 통해 가지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설주환 변호사 얘기 나오죠. 설주환 변호사가 이화영 부지사의 조서 작성하는데 옆에 있었었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설주환 변호사가 입회했을 때 입회했다는 그 관련 서류가 다 조작되고 가짜였다는 게 또 드러났어요. 또 연호술 파티 없었다고 박상영이 계속 주장했었잖아요.
교도관이 내가 직접 받아서 그 도시락 받아서 갖다 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진술이 나와요. 또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인 걸 알면서도 수원지검이 이걸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결과적으로 쌍방울에 대해서는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한 게 또 나와요. 그게 누구를 통해서 나오냐? 금감원장의 입을 통해서 또 증거로 나와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은폐하고 이재명, 이화영을 잡는 쪽으로 포커싱했다는 게 정확하게 나오면서 금감원과 국정원 증언과 진술 등을 통해서 다 확인이 되거든요. 이게 어제 나온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된 국정조사에서만 확인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거 위헌 위법한 국정조사니까 나는 증인선서 못하고 나는 거부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자, 우선 내가 이 근거로 들어갔던 것들을 하나씩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이화영에게 지시를 했다는 진술 말고 증거나 문건이나 혹시 확보된 건 있어요? 예, 그때 북한에 가려면 정상회담을 하려면 역대 뭐 지금 정상회담 한 게 옛날에 그 현대 아산 사건에서도 그게 문제가 돼서 결국 특검까지 하고 처벌도 받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에 이런 게 갈 때는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거의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어떤 뭐 언더 테이블 머니라고 하는 네. 그런 어떤 약간 비공식적인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거의 공지의 사실이에요. 네. 예. 지금 이재명 지사는 본인 스스로도 육로로 가겠다, 어디로 가겠다 하는 방북의 의지를 밝혔고.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니까 검사 입장에서 어쨌든 이 모든 범죄의 가장 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가장 위와 연관된 아주 정황상 그럴 것 같은 것 말고 하다못해 문자 메시지든 아니면 뭐 지시사항이 녹취든 뭐 이런 게 있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제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지시를 내렸다 혹은 뭐 보고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는 거를 이제 입증하실 수 있을 테니까. 아닙니다. 그게 법리상으로 지금 뭐 회장님들 그러면은 전원 처벌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기업 회장, 그 다음에 최고 뭐 권력자, 그 밑에 다 시키기 때문에 전혀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에게는 뭡니까? 정황상 추측 말고 문자든 녹취든 뭐 다른 게 있는 게 있느냐라고 했더니 북한에 가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는 게 공지의 사실 아니냐. 그러니까 정영진 씨가 아니 어쨌든 알겠고 자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추측 뭐 그런 거 말고 뭐라도 하나 있느냐? 없다. 사실 이제 없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대기업 회장들도 다 우리들이 그런 식으로 없는데 그냥 갖다 뒀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실제 대기업 회장들도요. 만약에 돈 같은 걸 주고받았다 그러면은 실제 돈을 누가 어떻게 주고받았는지 나와요. 그냥 오로지 진술만 가지고 하지 않아요. 이 형사소송법에서는요. 범인이 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자백을 하잖아요. 오로지 그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오로지 자백 말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자백을 해도 범인이 자백을 해도 유죄 증거를 유죄가 아니에요. 다른 보강 증거가 필요하다 그래요. 보강 증거. 근데 지금 그래서 정영진 씨가 박상현 검사에게 네가 말하는 이재명 뭐 당시 지사가 방북하려고 이런 내용을 뭐 쌍용 김성태랑 뭐 했다라고 한다고 치면 그런 종류의 다른 종류의 객관적인 보강 증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게다가 설주환 변호사 내가 여러 번 사실 이제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설주환 변호사가 입회를 했네 안 했네 연어술 파티 할 때 자리에 있었는데 이 얘기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 여러 번 말했지만 설주환 변호사는 그 타임에 그 자리에 없었다. 밥 먹으러 나가가지고 또 실제 설주환 조사가 조사받는데 옆에 있었다고 주장하던 날에도 사실은 없었다. 여러 번 말했었는데 이 얘기 또 나와요. 한번 볼까요? 수원고검에 참고인 조사를 갔을 때 당시 수사 검사가 저희한테 이제 힌트를 하나 줬습니다. 날짜는 이제 제가 얘기할 수 없는데 어떤 날짜에 변호인 설주환 변호사의 입회하에 이런 면담이 있었다는 면담 조서가 있는데 설주환 변호사한테 확인을 했더니 그날 골프 치러 갔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 면담 조서가 허위라는 거죠. 설주환 변호사가 골프 치러 간 날에 그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날짜로 면담 조서가 작성되어 있는 거죠. 보세요. 설주환 변호사 검찰이 낸 서류에 이렇게 나와요. 설주환 변호사가 그때 면담 조서 작성할 때 같이 있었었고 옆에 설주환이 있었었다 얘기하거든요. 그 입회하에 면담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봤더니 설주환 변호사는 그날 골프 치러 가서 거기에 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담 조서 자체가 조작 위조됐다는 건데 이화영 부지사가 말하는 것도 그렇고 당시 이 재판 관련해가지고 나온 증거들을 보게 되면 검찰이 증거랍시고 내놓은 서류들이 사실은 나중에 작성됐거나
자기네들이 이걸 만들어냈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설주한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설주한 변호사가 그때 무슨 일을 벌였는지는 진짜 제가 여기서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이거 나중에 진짜 큰일 날 일이 많이 그동안에 벌어져 있었어요. 자,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 중에 이거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예를 들면 박상용, 이화영, 김성태 발언 이외에 증거나 객관적 증거 없다 그랬죠. 또 설주한 변호사 입회 관련 서류가 지금 조작됐다는 게 확인이 됐죠. 뭘로? 국정조사로. 아니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죠. 자기가 그 수사를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근데 이 사람은 그 책임질 생각도 전혀 안 하면서 자기가 계속 잘했다고 주장해요. 게다가 지금 박상용 녹취 공개됐는데 한번 들어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네, 검찰총장 직무대행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검찰 수사가 사건을 설계하거나 결론을 정해놓고 하지는 않죠. 예.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다.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검사가 사건 결과를 예측해서 피고인에게 아니면 변호인에게 이렇게 할 거니까 협조하라는 식으로 제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말씀부터는 이제 어쨌든 그 지난주부터 있었던 그 보도와 관련된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고요. 그 내용에 따라서 상황한 뭐 예. 이게 잘못된 어쨌든 것이 그렇게 아닌- 수사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수사했을 경우에는 상하 책임을 물어야 된다. 맞죠? 예. 예, 제가 녹취록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소리를 좀 크게 해주세요. 어쨌든 간에 두 가지가 더 될 거거든요. 하나는 뭐 제3자 뇌물이든 직접 뇌물이든 어쨌든 그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것들이 그대로 제3자 뇌물로 되되 그거는 공범을 이재명이랑 같이 갈 거고 동시에 그 직권남용 묘목이랑 밀가루 부분 뭐 그거는 막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것도 이재명 씨랑 공범으로 갈 거고 그렇게 기소가 되면 결국에는 재판이 절대 신진우 재판장이 선고할 수가 없는 사이즈가 되거든요. 그게 예. 그렇게 되면 좀 지나면 이부 지사는 아마 나갈 겁니다. 그리고 저희 보석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면 나가셔가지고 뭐 그걸 도모하시고 그다음에 뭐 문승욱이든 뭐 그런 것들이든 이제는 그냥 뭐 완전 검찰 편에서 이재명 재판에 참고인이 돼버리는 상황일 거고 자기 재판도 있긴 있는데 그건 거의 종범인 거고 그런 상황에서는 뭐 저희가 솔직히 문승욱 씨나 뭐 그 독하한 것도 이제 그 무렵 되면 그렇게 중요할까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그렇게 되면 그래도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그게 제일 아니시겠습니까? 아니 저거를 보면서 어떻게 박상영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기는 그냥 일반적인 걸 설명했을 뿐이다라는 걸 알아들어요. 아, 내가 진짜 변호사를 몇십 년 하고 있는데 저 구조가 무슨 구조인지 다 알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 보세요. 전용기 의원이 지금 그 박상영과 서민석 변호사 사이에 대화 녹취록을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체 발언 구조는 이거다. 수사 확대 가능성을 제시를 하고 공범의 구조를 설계한 다음에 사건 규모를 확대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위협을 가하고 그런 다음에 네가 협조하게 되면 처벌도 봐주고 신병 즉 보석으로 빼내줄 수 있다. 그러니까 협조하는 게 좋지 않겠니? 이러면서 선택을 유도하는 흐름으로 구성이 된다. 이 녹취의 내용이 그렇다는 거죠. 단순한 설명을 넘어서 결론을 전제로 한 수사 시나리오를 먼저 제시하고 그에 따라서 유불리를 비교하면서 너가 생각하기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너가 제일 맞겠니? 어떻게 할까?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니? 지금 이 안에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일을 도모하는 게 좋지 않겠니?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3자 뇌물이든 직접 뇌물이든 공범은 이재명이랑 같이 갈 거고 이건 이제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내겠다는 얘기죠. 즉 특정 인물과의 공범 구조로 사건을 설계하겠다는 방향을 만들어낸 것이고 직권남용도 공범으로 갈 거고 이러면서 여러 혐의를 하나로 묶어서 내가 사건을 얼마든지 확대 구조화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그렇게 기소가 되면 이거 더 중요한 말이에요. 재판이 선고할 수 없는 사이즈가 됩니다. 신진우 부장과 같은 사람 한 명이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게 된다. 대법원 등을 통해 가지고 사건이 통제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거는 누가 건드릴 수 있다. 누가 그 설계를 짤 수 있다. 대통령이 짤 수 있다. 이걸 지금 암시하는 거예요.
사건 규모를 키울 경우에 재판의 장기화 그리고 재판부 판단 부분까지 끌어들여서 회유하려고 하는 그런 대목이다. 이거 알려주는 거고요. 그러면서 네가 협조만 하면 좀 지나면 나갈 거다. 보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줄 수 있다. 재판사장이 바뀜에 따라서 신병처리 또는 보석 여부에 유리하게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다. 이거를 지금 제시를 하는 거잖아요. 야, 게다가 당신은 그렇게만 되면 검찰 편에 서서 참고인이 돼버리는 거다.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이 돼버리는 거다. 즉 수사 대상에서 참고인 또는 협조자 수준으로 바뀔 수가 있다. 걱정하지 말고 우리랑 같이 협조하자. 그러면서 거의 종범인 거죠. 이러면서 처벌 수준은 아주 낮게. 그러면서 10년 이상 시작할 것이고 네가 제대로만 하게 되면 최대가 2년 6개월이고 어쩌고저쩌고 말해요. 게다가 더 중요한 거 실제 이화영 씨가 그때 제일 힘들어했던 거는 법인카드 사용권이었어요. 쌍방울에서. 근데 법인카드 사용권에 대해서는 쌍방울에 있는 김성태 등등등등이 뭐라고 말해주느냐가 또 되게 중요한 자리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성태랑 협공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협조해라. 그렇지 않으면 네 법화권 크게 키울 수도 있는데 네가 협조만 잘하면 법화가 뭐가 중요하겠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누구누구 시건이나 법화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라면서 수사의 강도와 범위를 네가 협조하는 것에 따라 얼마든지 선택적으로 조정해 줄 수 있겠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죠. 만족할 수 있는 결과 그게 제일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만족할 수 있도록 내가 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실제 여기서 말한 것처럼 국정조사에서만 나오는 것 중에서 실질적으로 박상영이가 한 그동안의 말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게 드러나고 이 사람이 다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이화영을 얼마나 설득하고 협박하고 했다는 게 드러납니까? 이런데도 지금 자기는 뻔뻔스럽게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게다가 연호술 파티 조작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완전 거짓말인 게 또 어제 국정조사에도 드러난 거예요. 한번 봐요. 제가 판사일 때 이런 거는 정말 처음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화영, 김성태, 박용철을 동시에 이렇게 공범관계인 사람을 불러서 근데 2인 이상 동시 조사를 100여 회를 하고 3인 이상 동시 조사를 25회 이렇게 해서 쉽게 말해서 이제 진술 조작 세미나를 했다는 건데 이런 경우가 이 사건 말고 또 있었습니까? 김현창 교사님. 네. 제가 출전과에 근무하는 동안 저렇게 공범들을 자유롭게 같이 조사한 거는 저 사건이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이죠. 박상용 검사에게 항의하신 그 교사님은 누구시죠? 예, 교사 전진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항의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부 이제 접견인과 접견을 무단으로 시켜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외부인과의 이제 접촉은 부정물품 반입이라든지 도주 우려, 교정사고 우려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보세요. 교도관들이 지금 진술 세미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술 세미나가 있었다. 내가 교도관 하면서 저렇게 공범들을 분리시키지 않고 공범들을 다 모아놓고 검사들이 난리치는 건 내가 처음 봤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 전진걸 교도관 교사라는 분은 연어술 파티 여기서 말하는 그 연어는 연어 덮밥 도시락을 말하는 건데 그런 걸 가지고서 비싼 거를 먹여가지고 상황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막 녹이려고 하는 저런 모습 자기는 뭐 항의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어제 국정조사에서 나온 것만 보면 이거예요, 벌써.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이거잖아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검사에 의해서 조작된 것이고 이재명 한 명을 타겟으로 정치 공작된 것이다. 박상영 스스로가 다른 증거는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설주한 면에서 입회 관련 서류가 조작됐다는 게 다 이미 증언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고 연어술 파티가 없었다고 교도관 진술로 반박이 되고 있고 다 나오죠. 게다가 쌍방울 사건은 대북 송금 사건이 아니라 주가 조작 사건인 걸 알면서도 수원지검이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라고 하는 거를 김승원 의원이 또 밝힙니다. 한번 볼게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저는 이걸 주가 조작이라고 보는데 저는 수원지검이 미리 이게 주가 조작인 것을 인지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에 보시면 2018년 12월경부터 남북 경제 협력 사업 등 대북 사업 등을 진행하여 나노스의 주가를 부양할 계획을 실행했다라고
수원지검 보고서에 있습니다. 이게 2022년 10월 3일이고요. 또 같은 해 11월 달에 수원지검에서 금감원에다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참고해서 이 주가 조작에 관련 행위 동기라든가 또 주가 조작 행위 유사 사안을 갖다가 밝혀보라라고 하는 공문이 내려오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이 쌍방울의 주가 조작에 대해서 근거가 있게 보고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묻힌 거 아닙니까? 네, 저희가 지금 정보사항 제공을 해서 그 검찰에서 받은 자료에 15개의 항목에 혐의가 인정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추가적으로 좀 확인해 달라고 하는 거에 저희한테 요청한 거였습니다. 수원지검에서 이미 주가 조작에 대한 혐의를 확실하게 잡고 금감원에다가 이것이 맞는지 확인 좀 해달라. 네, 그 정도 확인을 수준까지 했습니다. 수원지검에서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국정원 문건에도 대남공작원 이호남이 김한신한테 대북 사업으로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일주일에 50억 정도 받기로 했다라는 국정원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태의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줍니다. 자체 자정 노력 감찰을 갖다가 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승원 의원이 지적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이거 수원지검이 조직적으로 나서서 은폐한 거 아니냐. 박상영이 혼자 한 게 아니다. 쌍방을 나눠서 주가 조작 사실이라는 게 실체인데 이거를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키고 오히려 쌍방을 나눠서 주가 조작 사건을 묻어준 거다. 지금 이게 누굴 통해서? 이찬진 금감원장과 국정원 문건을 통해서 확인됐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요. 부당이득 금액만 100억이 넘는 주가 조작 사건이었어요. 금감원이 그래서 쌍방울그룹의 이 명백한 부정거래 혐의를 포착을 하고 검찰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압수수색 영장만 가져오세요. 그럼 우리가 모든 자료를 다 넘겨주겠습니다. 근데 검찰이요. 압수수색 영장을 안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결국 증거 불충분이다 이러면서 김성태 일당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김성태 입장에서는 주가 조작으로 크게 걸릴 거를 이재명 쪽으로 돌리기만 하면 자기를 다 빼주겠다는 거고 회사에서 부당이득도 안 돈도 환수 안 하겠다는 건데 얼마나 고마워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실제 그래서 금감원이 2022년 11월에 쌍방울, 광림, 비비안 이 3개 회사의 부정거래 혐의 조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2개월 동안에 엄청나게 수사를 빨리빨리 잘해가지고 2023년 1월에 이거 주가 조작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충분한 그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검찰한테 야 이거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너 와서 빨리 영장 쳐가지고 우리 자료 가져가 이래요. 근데 검찰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시간을 계속 끌면서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2025년 1월 증거가 다 있다고 하는데도 오히려 검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금감원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가지고 단서가 부족합니다. 이러면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를 해줘요. 그리고 마스크 공급 계약이라든가 주식 대량 보유 보고 의무 위반이라든가 이스타항공 그리고 쌍용차 인수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등 줄줄이 증거 불충분 결정을 내려버려요. 여기에 대해서 이건태 의원이 검찰이 김성태 주가 조작 혐의 봐주는 대가로 이재명이랑 이화영 잡기 위한 진술 쪽으로 지금 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가 있을 수가 있는 얘기입니까? 와 진짜 너무너무 사실은 좀 깜짝 놀랐고요. 좀 전에 있었던 그 교도관들이 연어 술파티 관련된 내용도요. 진짜 너무너무 황당무계한 게 아까 그 전진걸 교도관도 있고 뭐 다른 교도관도 있었었는데 실제 이 건 관련해 가지고 조사를 하라고 했더니 그 조사를 맡고 있던 그 검사가 형식적으로 교도관들 불러가지고 한두 마디 물어보고는 보내고 한두 마디 물어보고 보내고 그리고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쪽으로 답을 딱 정해놓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김현창 교도관이 얘기를 하기를 출정과 근무 시간 동안에 공범들을 저렇게 자유롭게 가치 있게 하는 것은 내가 이 교도관 생활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격리가 원칙인데요. 이화영, 김성태, 방영철 등 공범은 수시로 모아놓고 대기하게 하면서 우리들이 교도소, 구치소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검찰청만 가면 다 어그러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한테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관들이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검찰청에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 검사가 우리한테 눈치를 줘가지고 우리가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그 내용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보고 저기 가 있어라
이렇게 눈치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근접해서 개호를 하려고 그러면 그거를 못하게 하더라. 그리고 아까 말했던 전직을 교도관 같은 경우에도 박상용 검사가 외부인을 무단으로 자꾸 접견을 시켜줘서 아니 이게 너무 이거 말이 안 된다 하지 말아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더니 내가 검사인데 뭐 어떠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가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아, 진짜 황당무계한 일이 막 벌어졌다는 게 확인이 됐는데요. 이찬진 금감원장이 그래서 진술한 게 이제 이거예요. 수원지검이 2022년 11월 7일에 쌍방울의 시세 조정 행위 조사를 요청해와 2023년 1월 조사 완료했고 아까 제가 읽어드린 거 즉시 수원지검에 방문해서 쌍방울과 뭐 등등등 사실을 설명했는데 검찰이 묵묵부답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25년 1월에 해당 사건을 수원지검이 무혐의 처분했는데 이런 건 내가 본 적이 없다. 이게 누구의 발언이냐? 이찬진 금감원장의 발언이에요. 또 이종석 국정원장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쌍방울의 그 김성태랑 안부수가 주가 조작을 시도했고 쌍방울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을 하기도 했고 김성태가 2019년 7월에 해외 불법 도박을 했다라고 하는 첩보도 있었었다. 또 게다가 리호남이 2019년 7월 24일부터 27일 동안에 필리핀에서 돈을 받아갔다고 했는데 그때에는 필리핀이 아닌 제3국에 리호남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됐다 이랬어요. 처음에 검찰청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리호남이 공식적으로 입국한 내용이 없었을 것이다. 필리핀에는 왜? 뇌물을 받아가야 되는 거니까 외화를 돈을 받아가야 되는 거니까 자기네들끼리는 이렇게 숨어가지고 호텔에 숨어있다가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남의 나라를 들어갔다는 흔적도 없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였고요. 쌍방울의 포괄적 대북 사건 획득 관련 정보를 자기네들이 국정원에서 받았고 김성태의 대북 송금 후에도 황해도 스마트팜 건설 같은 거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뭐 스마트팜 건설하려고 경기도랑 짜고서 어쩌고저쩌고 돈을 보냈다. 이거 다 거짓말이었다라고 국정원에서 보고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수원지검이 이런 걸 다 말해줬는데도 그런 종류의 자료는 하나도 안 가져가고 그냥 오로지 그 필요 없는 거 13건만 받아갔다. 그리고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국정원에 파견왔던 검사들이 관련된 문건들을 모두 감춰라라고 지시를 했었다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고요. 국정원장, 리호남 필리핀에 안 왔다. 그 기간에 리호남이 오히려 이 같은 기간 동안에 김성태 전 회장이 거액의 카지노 도박을 했고 손실을 입었다는 첩보는 갖고 있냐? 박선원 의원이 물어보니까 그럼 우리 자료 다 가지고 있었다. 실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다 정리해가지고 보내줬었다. 누구에게? 수원지검에. 근데 수원지검이 그거 다 무시하고 공식적으로 자료를 안 받아가고 그런 종류의 내용이 적혀있는 문건들은 아예 비닉, 숨기라고 처리를 해버렸다. 누가? 검찰청에서 파견온 국정원에 근무하는 검사들이. 이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이게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건데 박상용이 이거 위헌 위법한 국정조사니까 나는 증인 선서 못합니다. 이게 지금 도대체 말이 되냐고요. 성종성님이 말씀하시네요. 왠지 박상용은 한동훈하고 비슷하네요. 싸가지 없는 걸 떠나서 검찰 민낯 잘 봤습니다. 검찰은 없어져야 될 명분이 생겨 오히려 좋네요. 실제 박상용이 때문에 검찰 보안 사건은 완전히 날아갔다라고 하는 게 지금 검사들의 공식적인 반응입니다. 황당하죠? 우리 또 조창호 님이 추운 날 함께 싸운 신영환 충북지사 후보 축하드리고 응원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정말 다들 고맙습니다. 이제 이게 도대체가, 게다가 더 황당한 거. 박상용하고 같이 이 대북 송금 사건 했던 술 친구가 박상용 관련된 이 연어술 파티부터 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고두성 검사. 김동아 의원이 이제 어제 국정조사에서 얘기했던 것인데요. 박상용 검사와 술도 많이 드시고 수사도 함께 한 본인이 박상용의 위법수사 의혹을 조사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수원지검 형사 6부에서 박상영 검사와 함께 근무하면서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인물인데 이 사람이 이 연호술 파티 같은 게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를 맡아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교도관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누군데요? 그때 그런 거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이거 그냥 물어보고 형식적으로 없었죠? 이러고 끊어버리고 없었죠? 이러고 끊어버리고 내가 조사 다 했다. 이런 식으로 정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두성 검사가 조서 작성도 없이 안부수 김성태 등을 면담한 당사자였는데 실제 이 사람이 박상용의 이원 위법적인 수사를 수사하는 사람이었고 면죄부를 준 사람이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김동완 의원이 얘기를 해요. 아니 본인도 위법사 의심을 받는 상황인데 진상조사를 맡았다? 전형적인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였고 실제 이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당시 대표를 기소한 직후에 서울중앙지검으로 발령을 받아서 대장동 위례 사건 재판을 맡게 됐다. 혹시 이거 연어술 파티 의혹을 잘 덮어준 공으로 이런 쪽으로 옮겨가게 된 거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게 된 거죠. 아유 진짜 여러분은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 아까 이거 제가 정리해달라고 했었는데 혹시 정리가 됐었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요 그 양분남 의원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기관 증인 나온 사람에게 아니 왜 박상영이 그러면 이렇게까지 이재명 기소에 목을 맸는지 모르겠다. 내가 검사 출신이긴 한데 도대체가 윗선의 지시가 없이 그런 일이 그냥 벌어질 수가 있느냐라고 그 검사에게 물어보니까 검사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박상영 검사하고 그때 층이 달라가지고 박상영 검사가 수사한 내용을 하나도 몰랐습니다. 이래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진짜 너무너무 황당무계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또 나왔습니다. 국정조사를 앞두고요. 그때 문제가 되는 검사들이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사실 누구누구인지 볼까요?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박상영의 윗선으로 지목이 됐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아 진짜 이거 되게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국정조사를 앞두고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검사들이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서 집단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 내용이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수사검사한테 아까 말했던 그 김동완 의원이 말했던 고두성 검사 사생활 이야기가 포함돼서 우리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단톡방에 들어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송민경, 김성훈, 함서국, 고두성 검사 등등인데요. 박상영과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송민경은 그 위에 있는 그 검사였었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 김영남 부장검사는 여기 이름이 안 들어가 있네. 이 사람들이 그때 이 대북 송금 사건을 조작하고 같이 압박하고 이화영 부지사에게 회유하고 김성태에게 말하라고 자꾸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송민경 검사, 김성훈 검사, 함서국 검사, 고두성 검사 이런 사람 등등이 국정조사를 앞두고 단톡방을 따로 만들어서 실제 국정조사에서 뭐라고 말할지 입을 맞췄다고 하는 게 이게 어제 그 국정조사 전체 회의 질의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인을 했는데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용우 의원이 내부 제보에 따르면 국조 전에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이 단톡방을 만들어서 국정조사 대응을 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고두성 검사가 무슨 말입니까? 이러니까 이용우 의원이 아니 단톡방을 만들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던데요. 이러니까 고두성 검사가 우리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단톡방을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용우 의원이 아니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고두성 검사가 예전에 언론기사나 이런 것들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언론기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뭐라고 주고받았습니까? 구체적으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우 의원이 그럼 그 단톡방에 몇 명이 있었었고 누구누구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송민경, 박상용, 김성훈, 함서국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 대북 송금 사건 수사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까지 주도했던 수원지검 형사 6부 출신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냐 그랬더니 제가 증인으로 채택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진짜 황당하죠. 예. 그리고 그동안에 고 검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그 교도관들을 형식적으로 조사하면서 검찰 청사에 술이 반입된 사실이 없어서 음주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 반입한 사실도 없다. 음주 장소로 언급된 검사실은 식사 장소로 사용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래서 그 내용이 그럼 맞는지 안 맞는지 수원지검에서 해놓은 그 해명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달라. 라고 했는데 그 확인을 누가 했냐? 그 고두성 검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바로 그 당사자인데.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와. 그러니까 김동완 의원이 이렇게 물어봐요. 술파티 의혹 진상조사는 도대체 누구로부터 지시받아서 한 겁니까? 부장님으로부터 지시받은 겁니다. 아니, 당신은 안부수, 김성태, 방용철 조사 작성 안 하고 면담했다면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박상용과 함께 입법수사 문제된 시기에 함께 조사한 본인이 연어 술파티를 조사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본인도 조사 작성 안 하고 수사를 해왔는데?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당시 술파티 연어회가 쟁점이라 조사라는 지시가 내려서 나는 그걸 따른 것 뿐인데요. 그러니까 김동완 의원이 아니 너 박상용이랑 친하잖아. 그 술도 많이 마시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고두성 검사가 뭐 수사할 때는 서로 그랬죠. 게다가 박상용은 그 당시 상관으로 모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조사 잘 받았냐? 그랬더니 네, 나름대로 성실하게 잘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교도관들 진술이 뭐라고 나오냐? 김성태를 수발한 박상웅, 박상민이 외부 음식을 사왔습니다. 커피를 주로 테이크아웃해서 사왔고요. 영상 녹화실 탁자에서 주전부리처럼 먹을 수 있는 것을 주로 사왔고요. 2023년 1, 4분기 정도에는 자주 사왔습니다. 메가커피나 과자 쿠쿠다스 같이 개별 포장된 과자들이었고요. 짜장면 빼고는 육회덮밥, 회덮밥, 갈비탕 등이 제공되는 것을 봤고요. 2023년 10월 29일에 육회 초밥이 들어있는 도시락을 지급을 했는데 이날 도시락은 박상민이 사가지고 왔고요. 도시락을 주면서 하나는 검사님, 하나는 수사관님, 하나는 교도관님, 하나는 저희 회장님입니다. 회장님 드리세요. 이거 비싼 도시락입니다. 라고 자랑해서 기억합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동완 의원이 구자현 대검사장한테 고두성 검사에 대해서 감찰 지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고 구자현 차장 진상조사 TF와 상의해 보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는데 이게 여러분들 보시기에 진짜로 박상용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거 하나도 없었었고 자기네들 다 문제가 없었고 수사도 잘했고 다시 진상조사도 잘했고 이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박상용 씨가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확인될 수 있는 건 이거 아닙니까? 이번 국조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실체는 물론이고 조작기소 사실까지 명확히 규정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정답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거 이거 어디 갔어? 그쵸? 국정조사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검사가 조작한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을 타겟으로 정치 공작된 것이다. 그 근거가 뭐냐? 박상용이 말하는 객관적 증거 없다는 거, 또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는 거, 설주한 변에서 관련 서류가 조작됐다는 거, 연어술 파티가 없었다는 말이 교도관 진술에 의하면 사실이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됐고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인 걸 알면서도 수원지검이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게 확인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어제 나온 것만 가지고도 이게 다 확인이 되는데도 아직도 지금 그들은 자기네들이 잘했다고 얘기하고 박상용 지금 고개 뻣뻣이 쳐들고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박상용 씨가 지금 중요하게 이거를 했어요. 이거 한번 동영상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명백한 묵시록 증거 앞에서도 박상용 검사가 당당한 이유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검찰 내부의 거대한 카르텔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수원지검 감찰을 온몸으로 막아세우고 있는 대검 감찰부장의 실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그런데 대검 감찰부장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이거든요. 작년 5월에 박성재 그러니까 대검 대선 18일 전이야 딱. 박성재가 알박기로
감찰부장으로 박아놨거든요. 대검 감찰부장이 감찰 승인을 지금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저거. 대검 검찰총장 대행을 아무리 잡돌이 해도 대검 감찰부장이 그렇게 하는 한 이 감찰이 진행이 안 돼요. 감찰 착수조차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대검 검찰은.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되는데도 박상용도 저렇게 큰 소리 치면서 막 뻗튕기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뻗튕기고 있는 게 결국에는 혼자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밖에 사실은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자기를 비호해주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박상용을 술 친구가 조사했다. 그때 박상용 씨가 방송에 나와서 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여기저기서 뭐 서울고검 TF에서 나 조사했고 뭐 어쩌고 근데 하나도 제대로 된 거 안 물어보고 나는 아무 문제 없다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게 왜 그래? 이렇게 술 친구가 조사하고 뭐 이런 것들 등등 때문에 자기를 봐주는 친구들이 지금 여안에 다 살아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게다가 박상용 씨는 지금 KBS 기자를 고소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KBS의 짜깁기 녹취 최초 보도가 허위라는 게 밝혀졌다. 이러면서 이재명 지사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걸 할 수가 있고요. 라고 말했던 2023년 6월 19일자 그 녹음, 처음에 틀어졌던 그 녹음이 뭐 형량 거래를 박 검사가 제안한 게 아니라 뭐 서민석 변호사가 먼저 제안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때 이 전체를 다 틀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있다. 먼저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사, 그 단독 보도를 했던 KBS 그 기자를 상대로 해서 네가 지금 맥락도 없이 짜집기 해가지고 나를 고소했네 이러면서 KBS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김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한 명예훼손 혐의로 2일날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 김 기자가 전체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으로부터 설명까지 들어서 사실은 자신이 종범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이전 부지사 측의 제안을 거절하는 통화였다는 걸 알았으면서도 그 내용은 빼고 대화 내용을 임의로 짜깁기해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는 입장이다. 김 기자가 사실은 내가 서 변호사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주범이라는 자백을 조건으로 형량 거래를 하거나 이익을 제공하려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서 변호사의 제안을 법리를 들어 거절했다는 설명을 듣고 전체적인 녹음 파일의 취지를 들어서 알고 있음에도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해서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목과 본문 내용과 기사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내가 조작 기소를 한 것처럼 몰고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 기자의 행태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토록 싫어하는 가짜뉴스이자 왜곡 보도의 전형이다. 경종을 울려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KBS 측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박 검사와 이전 부지사 측 서 변호사 사이의 복수의 통화 약 10분 분량의 녹취 파일을 입수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했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았을 때 박 검사가 이전 부지사의 당시 진술로는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보기 어려운 현실을 토로하며 추가 진술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상황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우리는 그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박 검사 해명의 핵심은 서민석 변호사가 먼저 일종의 형량 거래를 제안했고 자신은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했다는 것인데 KBS가 박 검사 발언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특정 대화를 숨기며 보도했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에이 진짜 박상용 검사는 이거 가지고 지금 계속 장난치고 장사하고 있는데 그 누가 들어봐도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는 계속해서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 될수록 나오잖아요. 예? 박상용 검사 그래가지고 진짜 방송 나오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정치하려고 그러는가 보다. 이런 소문이 무성하잖아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정치하실 생각 있으세요?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불출마 선언하겠습니다. 전혀 정치할 생각 없습니다. 예, 정치할 생각 알겠습니다. 1도 없고요. 네. 전 제가 그래도 검사 불출마 선언. 불출마 선언. 불출마 선언하신답니다. 아 진짜 저 약속은 지키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직 검사예요. 예? 무슨 불출마 선언을 해요 지금 여기서. 예? 그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정성호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정권 시기 수원지검 내 불법 회의 의혹 관련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감찰했는지 경과 보고합니다. 당시 특별점검팀이 교도관들과 관련자들의 진술 그리고 증거들을 취합한 결과보고서 1600쪽을 정리했고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TF에서는 감찰보고서 16,000쪽의 분량을 작성했다. 그래서 실제요, 이 내용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화영 부지사 접견하고 와서 이 내용 확인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 즉 그 변호인단에 제가 들어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이 내용만 제공이 되고 그러면 다 끝난다. 이 완전히 박상용과 당시의 수원지검에서 조작했다라는 게 확인이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쪽 생각이에요. 그래서 실제 그 관련된 정보를 달라고 지금 재판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문서송부 속탁 신청 같은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이 이렇게 우리가 많은 증거를 지금 확보하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을 종합해 엄중한 감찰을 행하고 있고 검찰권 남용 위법에 대해서는 징계, 수사, 처벌 등 그 불법의 무게에 걸맞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기다려 보시게 되면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도 물어봤습니다. 박상용 검사 이 방송 출연하는 거 못 막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2018년도에 법무부가 검사 윤리강령을 개정을 해서 개별검사가 인터뷰하는 것을 예전에는 승인하는 제도였는데 이제는 사전에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상용이가 이런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사람이 지금 밖에 나가서 떠드는 것 때문에 실체적 진실이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법무부에서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감찰 사건은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 17일 이미 특별 지시를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이 사건 징계 시효가 5월 17일이기 때문에 그 5월 17일 되기 전에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걱정 안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확보한 자료와 증거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이제 재판에 영향을, 이게 바깥에서 막 떠들어대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봐 지금 조심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요. 다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6월 달에 이화영 부지사 그 국민참여재판이 열흘 동안 열려요. 원래는 5일 동안 하기로 했었는데 열흘 동안 열리거든요. 그때에 정말 생중계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쏟아져 나올 거고요. 그 전에 5월 17일 전에 이 박상용에 대한 징계가 직접적으로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요. 그때 되면 징계와 관련된 것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중요한 게 박상용이 지금 얼마나 쫄리냐. 박상용이 지금 법무부 장관이 지금 5월 17일 징계시효 이전에 이걸 다 처리하겠다고 했고 서울고검 TF가 16,000쪽짜리 지금 다 확보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박상용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겠어요? 이거는요. 지금 이 사람이 마지막에 지금 몰려있다. 궁지에 몰려있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요. 5월 전에 다 해결됩니다. 지금 4월이잖아요. 다음 달이 5월이에요. 4월 안에 다 정리할 겁니다.